안녕하세요. 바질코드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견적 작성을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EMS를 실행을 하고요. 새로운 레코드를 생성을 해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이 고객사를 선택하는 방식, 그리고 이 해당 고객사의 담당자 정보를 선택하는 방식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고객사는 견적 테이블에 작성된 전체 레코드를 대상으로, 그리고 이 특정 회사의 담당자를 관계를 통해서 목록을 만들어 줬다면, 저희가 고객 테이블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이 해당 고객 테이블에 또 담당자 테이블을 별도로 만들어서 분리 작업을 했던 이 두 개의 테이블을 가지고 견적서에 고객 정보, 담당자 정보를 작성하는 새로운 방식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레이아웃 편집으로 가세요. 고객사 레이블을 버튼으로 바꿔주려고 합니다. 위에 보시면 상단에 팝 오버 버튼이 있죠. 팝 오버 버튼을 아이콘과 텍스트 형태로 해서 아이콘은 인물 아이콘으로 해주고요. 레이블명은 그대로 고객사로 해주겠습니다. 크기는 여백을 줄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됐고요. 이 팝 오버 창에 고객 테이블의 고객사를 포탈로 보여주고, 그리고 선택된 고객사의 담당자를 또 옆에 보여주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데이터베이스 관리로 가서요. 고객 테이블을 하나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테이블 사이의 관계는 이 X기호를 통해 가지고 전체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테이블 이름은 견적 고객 리스트라고 만들어 주겠습니다. 승인, 그리고 포털 툴을 선택을 해주고요. 적당한 사이즈로 포털을 만들어주고, 현재 그 견적 고객 리스트 가상 테이블을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로 스크롤 허용 항시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체행 상태 사용으로 해가지고 체크를 해주고, 고객 리스트에서는 회사명과 그 주요 키 두 개 정보만 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지금 전체 관계를 통해서 고객 테이블에 있는 100여 개의 고객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는 해당 고객사가 선택되었을 때 그 담당자만 보여주는 걸 처리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려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전역 필드를 새롭게 만들어서 그 필드를 연결고리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견적 테이블에 글로벌 필드를 의미하는 알파벳 G를 먼저 앞에 주고요. 고객 주요 키라고 하는 필드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옵션에서 저장 장치에 전역 저장 장치의 사용을 체크를 해주고요. 변경된 거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필드를 이용을 해서 관계를 맺어주기로 했죠. 고객 담당자 가상 테이블 하나 복제를 해서요. 임의로 관계를 맺어주고, 이 리스트는 제가 금방 만들어준 고객 주요 키와 고객 담당자 테이블의 외부 키, 고객 테이블의 주요 키 값을 담고 있는 이 외부 키와 같게 관계를 맺어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역 필드에 입력되어진 고객의 주요 키와 고객 담당자 테이블의 외부 키가 일치하는 관계, 이거를 기억하시고 결과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은 견적의 고객 붙였을까요? 고객 담당자 리스트라고 이름을 주고 레이아웃 편집으로 들어가세요.
포탈을 만들어주고, 이 포탈은 견적 고객 담당자 리스트, 견적 고객 담당자 리스트가 되고요. 스크롤도 허용을 해주고요. 이런 기본적인 포맷 체크도 해준 다음에, 여기에 노출할 값은 확인을 위해서 이름, 직급, 그리고 외부 키를 확인하기 위해서 노출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 추가로 필드를 꺼내놓고, 이 필드는 뭐냐면 고객 주요 키 글로벌 필드를 꺼내 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종료. 이제 이 고객사를 선택을 할 때 버튼을 줄 계획입니다. 선택을 하면 이 주요 키 값을 이 글로벌 필드에 입력을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글로벌 필드에 입력이 되면 홍길동이라고 하는 담당자 정보가 확인이 되는 거죠. 노량진 회사의 주요 키가 들어와 주면 이렇게 확인됩니다. 지금 이 가상 테이블의 관계와 레이아웃을 연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당 레이아웃은 이 견적 메인 화면 가상 테이블이 되는 거죠. 레이아웃의 중심 테이블이고요. 그리고 견적 고객 리스트는 전체 관계를 맺어준 이 포탈이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담당자 리스트, 고객 담당자 테이블은 이 포탈이 되겠습니다. 네, 이 포탈은 어떤 관계냐 하면 저희가 새롭게 만들어준 전역 필드, 고객 주요 키 필드와 관계를 맺어놓은 거죠. 외부 키. 그래서 고객 테이블의 주요 키 값을 카피해서 전역 필드에 입력을 해 줌으로써 관계를 성립시켜 주는 포탈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우선 관계의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것을 버튼을 통해서, 스크립트를 통해서 값을 찍어주는 이런 일련의 처리를 하게 됩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 가상 테이블들의 관계와 가상 테이블이 쓰인 레이아웃과 각각의 포탈의 개념, 그리고 지난 시간부터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전역 필드의 역할. 이 전역 필드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가 파일이 실행돼서 종료될 때까지 그 사용자에게만 독립적으로 적용이 된다. 그리고 모든 레코드, 모든 레이아웃에 적용된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전역 필드의 특징을 잘 떠올리시면서 다음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팝업을 창에서 해당 고객사를 선택하는 스크립트가 필요합니다. 스크립트 작업 공간으로 가세요. 새로운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스크립트명은 고객 주요 키 선택, 고객 주요 키 선택이라고 스크립트명을 주고요. 해줘야 될 것은 필드 설정, 필드 설정에 대상 필드는 견적 메인 화면의 고객 주요 키, 전역 필드인 주요 키를 선택을 해주고, 어느 값을 입력을 해줄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견적 고객 리스트의 주요 키죠. 주요 키를 입력을 해준다. 저장하고 레이어 편집으로 가세요. 먼저 이 포탈을 스타일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포탈의 스타일을 포탈로 해주고, 이 해당 포탈 필드 포탈로 해줘서 이 경계가 눈에 들어오게끔 바꿔줬습니다. 여기에 이 해당 필드들은 필드 입력을 다 풀어주도록 할게요. 처리를 하고 버튼을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버튼을 만들어서 이 동작에는 고객 주요 키 선택 적용을 해서 한 단계 아래로 내려놓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종료, 저장. 이렇게 고객사를 선택을 하고 그 고객사의 주요 키 값을
전역 필드에 찍어줌으로써 이 회사에 속한 담당자를 볼 수가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다음 단계로는 담당자를 선택을 해서 정보를 완성시켜 줄 수 있는 처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로 가세요. 추가되어야 될 필드는 고객 테이블의 주요 키와 그리고 고객 담당자 테이블의 주요 키, 이 견적서가 어느 고객사의 견적서인지, 그리고 어느 담당자와 진행을 하고 있는지 결정해주는 주요 키값, 이 견적 테이블의 입장에서 보면 외부 키가 되겠죠. 그 외부 키 값을 입력해주는 필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필드 이름을 줄 때 IDF, 외부 키를 의미합니다. 고객 테이블의 주요 키, 고객 키라는 설명을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필요한 게 어느 담당자와 진행을 하는지도 정보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객 담당자 테이블의 주요 키, 외부 키죠. 그것을 생성을 해서 이렇게 고객 아이디와 고객 담당자 아이디를 입력해주는 새로운 필드를 추가해 줬습니다. 관계로 가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테이블은 나중에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두 개의 가상 테이블은 포탈로 표현을 하기 위한 가상 테이블이었죠. 그리고 별도의 가상 테이블이 또 필요한데요. 이 각각의 고객 테이블과 고객 담당자 테이블을 우선 복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객 가상 테이블은 메인 화면에 외부 키인 IDF 고객 필드와 고객 테이블의 주요 키에 같은 관계를 설정을 해줬습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는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테이블명은 견적 고객 정보라고 줄까요? 고객 정보. 그리고 담당자 테이블도 역시 새롭게 추가한 고객 담당자 외부키 IDF 고객 담당자 필드와 주요 키죠. 주요 키로 선택을 해서 관계를 맺어주면 되겠습니다. 승인 역시 이름은 정보로 해서 승인. 네, 됐습니다.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승인. 레이어 편집으로 가세요. 화면을 좀 키워주고요. 이 화면에 견적 고객 정보를 노출을 시키고요. 회사명, 그다음에 주요키, 그리고 고객 담당자 정보, 이름, 직급, 주요키와 외부키 이렇게 노출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새로 만들어준 고객 아이디와 담당자 아이디 필드를 노출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버튼을 하나 줘서 이 해당 담당자를 선택을 했을 때 이 두 개의 값을 입력을 해주는 스크립트가 필요한 상황이죠. 버튼을 하나 만들어서 이런 아이콘으로 해주고 스크립트가 필요합니다. 스크립트 이름은 고객 담당자 주요키 선택 이렇게 이름을 주고 필드 설정이 필요한 거죠. 필드 설정에 대상 필드는 고객 아이디, IDF 고객 필드에 어떤 값을 입력을 해주는지 아시겠죠? 견적 담당자 리스트에 견적 고객 담당자 리스트에 외부 키가 됩니다. 외부 키 기억하세요. 외부 키. 그리고 또 다른 아이디는 담당자 아이디는 주요 키가 되겠죠. 주요 키. 이렇게
견적 메인 화면에 견적 테이블에 고객 아이디를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견적 테이블에 고객 담당자 아이디를 입력을 해주는 처리가 되겠습니다. 승인을 하고, 승인, 그 다음에 레이아웃 종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객사를 선택을 하고, 이 선택되어진 담당자를 이 스크립트를 통해서 처리가 되면 고객 아이디와 담당자 아이디가 입력됨과 동시에 이제 관계 성립이 된 상황이죠. 다시 한번 이 구조를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많이들 익숙하시죠? 레이아웃 가상 테이블이 되는 견적 메인 화면이 있고, 그리고 전체 고객사를 보여주고 있는 견적 고객 리스트, 엑슨 기호를 통해서 전체가 성립이 된 조건이죠. 그리고 이 담당자 포탈은 견적 고객 담당자 리스트, 그리고 이 관계는 지금 전역 필드의 관계를 통해서 선택되어진 회사 주요 키로 관계가 맺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객 정보, 요 관계죠. 그리고 담당자 정보, 요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를 성립시켜 주기 위해서 버튼을 만들었고, 이 선택 버튼에 있는 스크립트 단계에서 IDF 고객 필드에 담당자의 외부키, 그리고 이 담당자의 주요 키를 입력을 해주고, 이 관계가 성립이 되는 그런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성립되어진 정보를 레이아웃상에 노출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우선 결과를 확인해 볼게요. 승인, 레이아웃 편집으로 가서 고객사 필드는 고객 정보 테이블에 회사명이 되겠죠. 그리고 담당자 정보에 고객 담당자 정보의 이름, 고객 담당자 정보의 연락처, 고객 담당자 정보의 담당자 이메일. 네, 됐습니다. 저장하고 보면 지금 이 정보가 선택이 된 거죠. 다른 담당자로 변경을 한번 해볼까요? 클라리스의 홍길동. 클라리스의 홍길동이 관계 성립이 됐고, 보면 클라리스의 홍길동 담당자로 지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드롭다운 목록은 제거를 해주도록 할게요. 내가 편집해서 편집 상자로 변경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 필드는 탐색 모드 체크를 풀어주고요. 스타일은 뷰 필드 상세로 해서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제목 표시줄은 고객 리스트라고 이름을 주겠습니다. 정리를 하고요.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